네, 안녕하십니까. 점검전자의 점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12에서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은 3구 인덕션이지만 다음에 나올 차기 아이폰은 4구 인덕션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참 예쁘겠습니다. 예쁠 수도 있죠. 일단 아이폰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이 대다수 1열 배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간의 그 위상차는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광각으로 찍고 있다가 표준 렌즈로 돌아가고 표준 렌즈에서 망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에서 발생하는 특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카메라에 위상차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의 화소수가 다릅니다. 48메가픽셀, 12메가픽셀, 5메가픽셀 이런 식으로 각 카메라의 화소수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화질 차이도 현격했고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광각에서는 누렇게 보이던 화면이 표준에서는 파랗게 보이고 망원에서는 또다시 누렇게 보이는 이러한 그 화이트 밸런스의 각각의 차이도 심각했던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위상 차이와 화이트 밸런스 차이, 센서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배열 자체도 삼각 배열로 되어 있고 각각의 센서의 화질도 동일했어요. 12메가픽셀로 동일했고 센서도 모두 다 동일했기 때문에 균일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각에서 표준에서 망원으로 넘어갈 때 전혀 그 화면의 갭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줌렌즈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하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러운 사용성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출시됐을 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로 거론됐던 것이 인덕션 디자인과 12메가픽셀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까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긴 했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이 3구 형태의 카메라는 정말 프로 영역에서 사용이 돼도 괜찮을 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의 카메라의 기능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폰 카메라로 저조도 환경에서 영상물을 찍어서 이거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문가적 입장의 이야기고 그냥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거나 아이폰용 카메라로 찍은 거나 주광에서 찍은 거는 거의 그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품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프로 맥스라고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카메라 사용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 성능에서 라이다 센서가 추가된 아이폰 12의 그 4구 형태의 카메라를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이미 3구 형태의 카메라는 만족스러울 만큼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왔다는 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라이다가 붙는다? 라이다가 뭔데? 라고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 짧고 간략하게 라이다 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더 센서의 근접거리 형태의 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 센서라고 하면은 전파 등을 활용을 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혹은 근거리에 있는 물체들을 식별을 해내고 적들에 대한 비행기를 탐지해내거나 하는 기능들이 이 레이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라이다는 뭐냐? 라이다의 L 같은 경우가 빛의 라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날아갔다 돌아오는 것들을 센싱을 해서 앞에 있는 물체들의 명확한 그 모양 형태라던가 그런 것들을 센싱해내는 기술을 라이다 센싱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전방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거리 등을 감지를 해내거나 장애물 등을 감지해내서 갑자기 멈추라던가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가속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이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기존에 거리를 센싱하고 거기에다가 AR 붙이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지 않았느냐. 아이폰에도 이미 탑재돼서 그것이 구동이 되고 있었는데 굳이 라이다라는 추가적인 센싱 기술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천다이징의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AR 기술 구현했던 거는 다소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공간상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물체가 딱 붙어있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경향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어스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러한 느낌이 좀 드는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비교적 정확하게 붙어는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거지 아주 정확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 리뷰를 한 여러 리뷰어들의 어떤 감상을 보면 되게 놀라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던 유용하지 않던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AR 기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장소에 3D 가상 오브젝트가 붙어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은 자사 제품들을 이 공간 안에 설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기능도 이러한 AR 기능에 탑재를 해놨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리 배치해보기 정도의 기능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들 쓰이겠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가서 직접 그 가구 매장에 가서 그 가구의 형태를 봐야 되고 실제로 치수를 재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가구를 구매를 합니다. 왜? 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고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신중하게 보고 만져보고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AR 기반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이런 질병 전국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현장에 직접 가서 봐야 하고 이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를 해야 속이 좀 풀리고 직성이 풀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IT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거부감이 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인터넷 가상마켓에 가서 이것을 직접 배치해보고 내 방 안에서 카메라로 한번 대보고도 충분히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야. 그만큼 정확도가 뛰어나 한번 AR 가상현실로 대보고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형 가구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3D 렌더링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해두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은 어떻게 보면 야, 이 기술 정말 쓰겠냐? 정말 그냥 이거 우리 가상 영화에서나 쓰던 그런 기술들이잖아. 많이들 안 쓸 것 같은데 변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 없어 이야기를 하지만 잠재적으로 혁신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별로 이 기술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애플은 계속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나아지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좋게 쓸 수도 있는 기능들에 무한정 투자를 함으로써 자사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스위프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버전을 업해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갈아엎어가면서 이전 버전에서 다음 버전이 호환이 안 되는 그러한 병크를 터뜨린 경우도 많았고 말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도 만들어낸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암울하거나 이런 정말 미련해 보이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면 다 때려박아 넣어 하는 다른 어떤 휴대폰 회사와는 좀 다른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AR 기술도 얘네들이 썰레바를 치면서 좋은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해온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이 AR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나중에 보면은 현명한 어떤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AR 기술 초반에 투자했을 땐 얘네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야, 얘네들 그래도 굉장히 현명한 파트에다가 잘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애플에 대한 중독성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을 까긴 좀 그렇지만 LG라던가 삼성이라던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정말 유용한 기능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세대에서 끝나는 기술들을 많이 탑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홍채인 시계라던가 이것도 얘네들은 근미래만 보고 설계해서 집어넣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스크린 지문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애플 페이스 아이디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도 뭐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R 기술도 있지만 장래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더 전문가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더 미래로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진짜 공간 그래피티를 뭐 해가지고 선보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이폰의 행보가 조금 더 옳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앱등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또 한 번 또 도약을 하기 위한 아이폰 12의 기능을 탑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한번 누르신 분들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